다음은 송 작가 TV만이 해줄 수 있는 굉장히 뭐랄까 예리한 국제 비판. 네, 바이든의 북안보리 결의 위반 발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잘못 이해하시면 또 오해를 사게 되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테마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이제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게 이제 따옴표를 따가지고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 탄도미사일 2발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설정한 레드라인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게 첫째, 시험 발사된 특정 미사일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위반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유엔 안보리가 2006년 10월 14일에 채택한 이 1718호 결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거 요게 사실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1000km 미만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넘어간 부분이었어요. 넘어갔거든요. 그거랑 이제 바이든이랑 달라졌다. 요런 기사인데.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24일 날 백악관에서 그거 문제 없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기사 먼저 읽어보고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생각지도 않은 일본이 끼어듭니다. 네. 바이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비핵화 전제 외교 준비돼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악화를 선택했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상응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일종의 외교도 준비돼 있다면서 그러나 비핵화가 최종 결과여야 한다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갈 경우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외교도 준비돼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이 최대 외교 정책 이슈라고 경고했는데 이런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실은 뭐 이 제목만 보면 사실 북한의 강경한 입장으로 또 생각이 되는데 이미 하루 전에 그게 아닌 거를 얘기를 했다는 걸 말씀드렸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양자택일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갑자기 대나무숲 푹 들어갑니다. 갑자기? 네. 요게 이제 2시간짜리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AI는 아니었습니다. AI는 아니었다. 본인이 직접 와서 얘기는 했는데 사람이었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엄청나게 기자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심지어 발언을 진행을 하다가 대답을 못해서 막 이게 이제 그 말 끝맺음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기자가 갑자기 준비 안 된 질문을 한 것 같아.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이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한참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뭐 anyw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얼버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문지가 없는 답변은 제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전 질문지를 다 줬더만. 박근혜다. 박근혜. 줬는데 그 CNN 기자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던 과정 중에 CNN 기자한테 어디까지 말했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원어로 where I am이에요. where am I? Where am I? 네, 어디 있지? where이라고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 때는 옛날 영어. 옛날 영어. 영국식이라서 그래. 영국식. Where am I?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지?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니까 요 부분 안에 어디 얘기지라고 외신들은 말하자면 그 순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던 거를 잊어버린 게 아니냐.
난 누구? 여기는 어디? 막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2시간쯤 마무리돼 갖고는 막 비틀비틀 움직이면서 잠깐 어디를 갔다 온 거야, 기자회견을 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얘기가 안 돼서 물어본 건지 순간 맑아지지가 않아가지고 기저귀를 바꾸러 간 건지 아이고. 알 수가 없긴 하지만 그걸 하여튼 기본적으로 발음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네. 표정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 안에서 문제가 많아 보였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침해 의혹을 막 제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북한 관련해서 대답할 때는 원고를 보고 읽었대요. 그리고 이제 뭐 기자가 추가 질문하니까 yes. 이 정도, 오케이. 뭐, 이 정도 수준 딱 단답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다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다음부터 쫙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용한 거야. 뭐지? 그러니까 여기 대사가 끝난 게 아닌데 갑자기 거기에서 읽어준 대사만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본론하고 약간 어긋난 부분이니까 뭔가 결론을 내주기를 말했는데 제대로 된 이어주기를 못했다는 거지.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우리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거 신중과 회피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는 북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바이든이 발언 못하는 부분에서 바이든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갖고 이거를 회피했다라고 해줬는데 내가 보기에 준비된 원고만 읽었을 뿐이지 바이든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게 저는 맞는 생각이라고. 근데 머닝투데이 기사 보니까 건강 이상설 돈 79세 바이든 기자회견 중 어디까지 말했나라고 하면서 이 송 작가님의 대나무 숲에 굉장히 이 신빙성을 더해주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드러나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갑자기 어저께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미사일 쐈는데 그게 어디 이제 일본 공해 안에는 안 떨어졌다. 뭐 그런 내용을 하면서 이게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정작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기종에 대한 것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당사국과 신중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북한이 그 겨냥한 미사일은 일본과 한국 중간에 있는 동해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동해상의 어느 지역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문제는 동해라는 표현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미 미국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착 지점을 비롯해서 이게 어떤 미사일일 것이다, 탄도 미사일 종류인 것 같다 등등의 내용들을 이미 미국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일본은 몰랐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들이 마치 이걸 처음 알려준 것처럼 막 떠든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소미아의 종료로 인해 갖고 현재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일본은 한국이 조용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이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첩보 능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미국한테만 살짝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이미 협의까지 다 끝낸 거야. 그래서 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와서 발표를 했어. 지금 어디 떨어졌고 추적했고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이 태평양 사령관의 워딩 안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외교적으로 그렇고 군사적으로 그렇고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미 배제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항의했대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일본어라고 쓰라고. 동해 쓰지 말라고. 근데 사실 이게요, 이 문구 작성은 실무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실무자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구 하나가 가지는 중요성을 외교에서는 너무 정말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때문에 외교적으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이 그 외교적 단어를 선택할 때 쓰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경력이 중요하고 그 실무자들한테
때 그들이 이제 정권 윗대가리가 바뀌어도 아랫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정책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쓰던 단어가 아니라 정말 한국 측이 원하는 단어로 넣어줬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더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단어 이렇게. 영한네이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동안 일본이 뭐 정보자산을 통해 가지고 그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유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 정보들을 한국에서 받아서 지들이 취합해갖고 미군하고 나눠 가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한국이 먼저 그 정보를 취득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취득을 하고 이걸 일본을 패싱시킨 다음에 미국에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없어. 그렇죠. 답답한 건 일본이야. 그렇죠. 일본이 어떻게든 압박을 넣어갖고 군사동맹 다시 재강화라든지 뭐 코드의 뭐 하위 개념으로 참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소미아 다시 복원하는데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택도 없는 소리 나오고 상정도 안 해준다는 거야. 지금 어제 일본 언론들 완전히 얘들이 선을 넘은 게 뭐냐면은 되게 웃겨. 아사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미일과의 조율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등 단독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미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자세가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거 뭐 내정 간섭이지. 이건 진짜 내정 간섭. 그러니까 일본 언론 따위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내정 간섭을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 나가는 우리나라 언론들 대신 토착 외국 언론들이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 문제가 있어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뭐 문제 지적하거나 관련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네요. 그런 건 없네요. 없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없네. 걔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또 지적질하는구나. 싫어하죠. 예. 걔들이 내정 간섭을 하네요. 토착 사실 외국 우리는 언론들이. 일본 뭐 어떻게 되든 스가가 뭘 하고 댕기든 우리가 크게 간섭 안 하거든요. 딱히 간섭 안 하는데 하든지 말든지. 이것들은 우리나라 언론보다 우리나라 대통령 기사를 더 많이 써.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니네 수상 그 아들 총리 아들이나 이런 거를 쓰란 말이야. 비리나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안 써. 그래서 일본 자민당에서 보도지침 같은 거 내려와가지고 사실 보도지침 내려오면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일본 언론은 난리 안 나요. 그래서 자민당이 얘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일본 언론 자체가. 그래서 계속 보도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일본 언론들 중에서도 진보적인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언론들이 기사를 써요. 지금 보도지침이 내려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언론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자민당이 이 보도지침에 대해서 대항하느냐? 절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본 정치가 저 정도로 낙후됐지? 일본 언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일본 정치와 일본 언론을 추정하는 게 누구다? 우리나라 토착 외국 언론들이다. 그것들이 꼭 뭐 일본발, 뭐 아사히발 이런 걸 받아 써가지고 이제 받아 적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꼭 주석을 하나씩 달아갖고 사람 속을 긁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개양아치 같은 언론들 빨리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네.